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성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기아차고요. 네, 코드 번호는 000250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 3월 15일 11시 45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일단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좀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워낙 유명한 종목이니까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게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 약간 기술적인 부분들, 주가의 흐름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깊게 좀 지켜보는 편이에요. 최근에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 상승 추세도 잘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도 상당히 괜찮았죠. 네, 그래서 오늘 기아차를 처음 리뷰하게 될 것 같고요. 일단 최근에 이제 뭐 기아차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저희 이대훈 전략팀장님, 그 다음에 장동현 전략팀장님이 하시다가 제가 이제 맡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 그래도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골드만삭스 쪽에서 매수 의견이 나왔었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9만 원, 기아차 같은 경우에 9만 9천 원을 제시를 했었고, 한번 이거를 읽어보게 되면은 외국계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매수 의견을 내며 5일 하락장에서 주가가 선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좀 나온 지는 좀 됐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매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내놨고,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에 목표가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보급의 가속화로 현대기아차 EV 플레이어로서 시장에서 이미 주목을 받고 있고, 올해 출시한 전기차 전용 EGMP 플랫폼에 기반한 경쟁 우위 선점과 정년 퇴직자 자연 감소에 따른 인력비 감축, 내연기관차 사업에서의 평균 판매 단가 상승 등에 기반해 투자 의견으로서 매수를 제시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EGMP 플랫폼의 수익성에 대한 불확실성 및 최근 품질 문제로 인한 전기차 출고 지연, 원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 시장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배터리 기술의 향상과 이에 따른 배터리 가격 하락이 지속되면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EV 선두주자 수혜주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했다. 그래서 보고서는 전기차로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내연기관에 기반한 신차가 내놓고 있는 현대기아차 전략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시장의 컨센서스가 EV 확장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반면 현대기아차는 내연기관에 대한 보수적인 전망을 취하면서 내연기관과 전기차 사업의 양면을 모두 포착해 차별화하고자 이렇게 한다라고 덧붙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EV6가 이제 베일을 벗었죠. 네, 그러면서 아이오닉 5가 차별화될까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일단 최근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정도에는 거의 아이오닉 5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이번에 어떠신가요? 저는 그래도 역시 기아차스럽게,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 현대차 느낌이 났는데, 기아차는 기아차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첫 전용 전기차인 EV6 내외장 디자인을 공개했다. 그래서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인 유형을 뜻하는 오퍼짓 유나이티드 라는 디자인 철학을 처음으로 반영을 했고, 서로 대조되는 조형과 구성, 색상을 조합해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을 창조한다는 의미를 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반응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았었죠. 근데 이 반응은 어떤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타이거 페이스를 대체를 했고, 주행 등의 전자 픽셀의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마찬가지로 픽셀에서 영감을 얻은 아이오닉 5와 달리 날개를 연상시키는 날렵한 디자인으로 차별화를 꾀하는 모습이었다. 측면부 역시 에리하게 다듬어진 라인으로 날렵함을 강조를 했고, 내장 디자인은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창조적인 공간의 탈바꿈을 추구했다는 것이 기아차의 설명이다. 전면부의 파노라믹 커브즈 디스플레이는 시각적인 확장감을 극대화해 차량 내부가 더욱 넓어 보이도록 설계되었고, 센터 콘솔을 비롯한 조작 기능 상당수 터치식 버튼이 적용이 되었다. 이를 통해 최신형 전자기기의 이미지를 구현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아차 쪽을 지금 타고 있는데, 내부 디자인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내부 디자인 깔끔한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또 증권사 보고서가 하나 나왔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에서 나왔고요. 일단, 얘기를 하는 게 이현수 애널리스트 분께서 얘기하는 게, 자동차 산업의 네 가지 변화 속 동사의 위치에 대해서 금일 같이 발간된 산업 자료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21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전년 대비 9.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동사의 판매는 12.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 대비 MS 확대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아 역시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EV 시장에 중점을 두고 있고, 그룹 내에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에 이어 두 번째 eGMP 기반 전기차인 EV6를 3월에 공개할 예정이다. 네,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와 EV 글로벌 점유율은 각각 2.5%, 2.4%로 전년 대비 0.4%, 0.8% 상승할 것으로 봐. 국가에 따라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모델 제외,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점유율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1만 5천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네. 기아는 최근 사명을 변경했고 차가 없어졌다. 네, 아이러니한 것은 현대차는 사업 부문이 3개인 반면 기아는 사업 부문이 차가 하나라는 것이다. 기아가 현대차보다 더 사스러운 사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그렇기에 이번 사명 변경 이후에 가져올 사업 구조의 변화가 예상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생각도 들게 한다. 사실 기아와 현대차는 매우 유사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차별성이 크지 않다. 국내 시장과 함께 해외 주력 시장 역시 대부분 겹친다. 판매 대수의 증가, 그리고 영업이익의 방향성 역시 궤를 같이 한다. 그 안에서 굳이 차별성을 찾자면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기아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듯 차별성을 찾기 어렵지만 변화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바로 수익성이다. 물론 일회성 요인이라고 하는 변수들이 있었기는 하지만 18년도 이후에 기아의 OPM이 현대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19년에서 20년은 오히려 상회했으며 21년 역시 더 높은 수준으로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렇다라고 합니다. 네. 일단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뭐 현대차도 같이 볼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강하죠, 기아차가. 네, 기아차가 조금 더 강합니다. 네. 근데 원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보다 원래부터 항상 강해 왔습니다. 네, 강해 왔고 그다음에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그 월봉 직전 고점을 다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있는 위치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지금 저항을 받았고 네, 월봉상에서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 정도를 참고한다라고 하면은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았죠. 고가를 앞에 두고 나서. 네. 근데 만약에 이 고가 위에서 조금 계속해서 위에서 이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실제 그다음 매도로 볼 관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구간만 조금 위에서만 좀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물론 진짜 지금 갈지, 네, 지금 뚫어낼지 아니면은 조금 더 조정을 받으면서 천천히 뚫어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상당히 추세도 무난하고 그러니까 중기 추세선을 좀 타고 가고 있는 흐름이 있죠. 네, 그리고 그걸 본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니까 만약에 조정을 추가적으로 이제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해도 상당히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대로 그냥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이제 거래 기회를 찾아봐야 되는 위치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기 이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51선 정도로 보고 있는데 51선 정도 이제 지수 이동 평균선을 본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없이 이제 하락을 하다가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와 주는 흐름 그리고 나서 오히려 51선 지수 이동 평균선을 돌파해주고 지지받기까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최근에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주가의 흐름은 같은 경우에는 이 위에서 놀아준다느냐 아니면 이 밑에서 놀아주느냐인데 그 위에서 놀아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더 직전 고가를 테스트를 하거나 그 아래에 있는 좀 매물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차트의 흐름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좀 기아차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약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 쪽을 위주로 이제 리뷰를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자동차 쪽.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이제 기아차에서 설계 쪽을 원래 예전에 일을 했었어요. 네, 한 3년 정도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자동차 쪽에 대해서 커버를 하게 되었는데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 역시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에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3월 12일, 3월 11일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도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남 스틸이 9시에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6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680원, 손절가 2,45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목표가와 손절가가 명확히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